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알려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을 향후 연금으로 수령했을 경우에 인출 순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출 순서는 이 소득 재원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자, 우리가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혹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 그 다음에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운용 수익에 대한 부분들 각각 인출 순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과세되는 세금 문제에 대한 여부도 다릅니다. 자, 그리고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의 경우는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소득의 경우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되고요. 자, 종합과세를 선택했었을 경우에 세금은 적게는 6.6%, 많게는 49.5%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16.5%의 세금을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얼마까지 줄어드냐면, 자, 많게는 5.5%, 그다음에 80세 이후부터는 3.3%의 연금 소득세만 과세되고, 자, 과세가 종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빨리빨리 인출할 수 있는 연금액들은 최대한 빨리 인출하는 게 유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의 경우는 조금은 수령 기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형태로 우리가 인출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 여러분들 인출 순서에 대한 부분과 1,200만 원 과세 대상 연금 소득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사적연금의 종류와 납입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이라고 하면요, 앞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친구를 묶어서 고급진 표현이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계좌를 합산해서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은 속성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퇴직금을 이체받은 용도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납입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납입하는 연금저축, 그 다음에 이 퇴직연금도 각각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납입 한도와 그 다음에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달리 적용되고요.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는 600만 원. 자,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납입 금액을 합산해서 최대 얼마까지 900만 원까지가 납입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는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분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회사 다니다가 잠깐 실직한 상태에서도 그냥 연금저축을 꾸준히 불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공제 적용 한도와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뒷부분의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적연금의 종류와 소득 원천을 좀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원천입니다. 자, 일단은 연금저축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 자,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입액. 자, 세 번째로는 내가 납부한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면 운용 수익이 생길 수가 있겠죠. 운용 수익은 그냥 쉽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신탁보험, 펀드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 적용받은 부분, 세 번째로는 운용 수익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경우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용도로 사용하신 분들은 이 퇴직금 원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게 아닌 분들은 퇴직금 원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원금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다라는 사실 정도만 잘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첫 번째로는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액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네 번째로는 운용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이 퇴직금 원금이 입금되는 소득 재원이 존재할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만 잘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연금저축 인출 순서인데요. 자, 일단은 모든 1순위는 바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얘네들은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 즉 1,200만 원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될 바로 소득재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안 받은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세액공제 받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연금소득 연간 1,200만 원 넘기지 않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퇴직연금 인출 순서입니다. 자, 퇴직연금 인출 순서는 1순위는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액,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 자, 비과세 되면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두 번째로는 퇴직금, 원금은 알쏭달쏭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얘네들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는 됩니다. 자, 다만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기는 하지만 연금의 형태로 수령했었을 경우에는 10년 차까지는 70%만 과세되고요. 그다음에 자 11년 차부터는 60%만 과세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세금은 조금 더 줄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류과세가 됩니다. 분류과세. 자, 분류, 종합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 분류과세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과세를 끝내겠다. 따라서 우리 연간 1,200만 원 소득 산출할 때 신경 쓸 필요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퇴직금을 IRP로 이체받은 분들은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는 그 비과세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1,2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해도 아무런 세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금 계좌의 인출 한도가 연간 존재하기 때문에 인출 한도까지만 잘 활용하셔서 충분히 인출하셔도 된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3순위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간 1,200만 원 초과되면 어찌됐든 간에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둘 다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1순위는요, 세공제 안 받은 납입액. 자, 2순위는 퇴직금 원금을 먼저 다 뽑아다 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여러분들 다시 정리해 드리면 2,200만 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뽑아다 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연금 계좌는 뭐가 있다? 연간 수령 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령 한도를 좀 잘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부과 과세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1,200만 원 넘기지 않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수령 시 신경 써야 될 소득 원천에 대한 부분은요, 바로 1,200만 원 포함되는 소득 원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공제 적용받은 납입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운용수익에 대한 부분, 얘네들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됩니다. 다만 신경 안 써도 되는 아이들은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미납입액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 자, 얘네들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때 1,200만 원 소득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연금으로 수령하면 도대체 연금소득세가 얼마나 과세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연금소득세가 과세하게 되면요,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 그다음에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 그다음에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금만 떼는데, 자, 1,200만 원 초과되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소득에 대해서 종합 과세하거나 아니면 분리 과세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차이 납니다. 적어도 한 최소한 3배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1,200만 원 미만으로 유지해서 인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쭉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인출 전략입니다. 자, 일단은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액이 있다 한다면 이때는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이 세액공제 그 한도를 초과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대치로 일단은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운용 단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세금이 또 없어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액은 비과세. 자, 그리고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언제 연금 수령 한도까지 최대한 인출해서 뽑아 쓰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만약에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액과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연금 인출 한도까지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인출 한도, 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자, 11-N, 요 N이 바로 연금 수령 연차입니다. 여기에 120%까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뽑아서 인출을 해주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연금 수령 기간 어떻게 할까요? 길게 설정할수록 뭐가 유리하다?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돼서요. 이때는 1,200만 원 미만으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잘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마다 이 연금 계좌 안에 있는 속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운용해야 된다라는 사실까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세액공제를 초과해서 납입하는 부분 혹은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1,200만 원 기준으로 크게 신경 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 최대한 많이 뽑아다 쓰고 그다음에 그 이후요. 우리가 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